중국은 정말 찬란한 문화의 꽃이 피었다. 우리가 사대를 하는 이유를 강한 중국이라서 사대를 하는 게 아니래요. 명나라 이후에 청나라 넘어가면서 우리 성균관 학자들이 그 얘기를 했거든. 실제로 강한 대국이라서 저들을 존경하는 게 아니다. 저 찬란한 문화적 유산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을 우리가 사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찬란한 문화라는 건 한 나라에서 이어지는 한족의 문화예요. 그 한족의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한족이에요. 말 그대로 자기들. 그리고 그 다음엔 유교예요. 한족은 역사 이래 오랜 시간 동안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왔던 그들을 하나로 뭉치는 그릇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그릇 같은 거. 그리고 유교는 그들이 동아시아 넓게 보아 아시아 전체에 넓게 퍼지는 그들의 문화를 동화시키게 만들어가는 정신이었던 거예요. 이게 한족, 그들이 말하는 한족의 문화. 그러니까 중국의 전통 문화의 두 가지 축이에요. 맥락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 나라를 이어왔던 민족, 한 나라의 정신을 이어왔던 그들 민족, 한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게 한 나라인데 우리가 이 삼국지만큼 유명한 초한지라는 게 있어요.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 시기. 그러니까 불로초로 유명한 진시황은 당시에 많은 나라에 있던 춘추 전국시대 이후를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을 하죠. 최초의 통일 국가가 진나라가 생기잖아요. 초한지를 몰라도 이 진나라의 천하 통일에 관련해서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최초로 통일을 했던 진나라의 황제 진시황제는 스스로를 하늘의 자식 그리고 하늘이라고 말했죠. 그것이 이제 천자이고 황제가 된 거고, 그런 시황제가 죽고 나서 2대 황제 시기에 최초로 이제 죽임을 당하면서 나라 자체가 멸망을 하죠. 그 나라가 망하면서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기를 다루는 게 그게 이제 초한지거든요. 그때 이후에 한나라로 통일이 되고, 당시에 진나라, 초나라, 한나라 중에서 정체성이 제일 약한 게 한나라였어요. 물론 이제 전국 치롱해갖고 한나라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유방은 건달, 말 그대로 평민 건달이었어요. 그러니 한나라가 전통성이 가장 없었어요. 그 전통성을 부여한 게 초반이 초한지인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전통성을 이어나가게 만드는 게 삼국지연이 이제 삼국지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국에서 한족은 자기 민족을 담아내는 그릇이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조상에 대한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초한지를 만들었던 왕 유방은 평민이에요. 평민이라고 하기에도 웃긴 게 평민이긴 한데 거의 기록들을 보면 그냥 시정 건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시정상에 우리가 밖에 나가는 건달들이라고, 건달들. 그 중에 한 명이 그 유방이었어요. 그게 이제 세력을 만들면서 뭐 가갖고 뭐 만리장성 뭐 짜고 이런 것들 얘기 나오잖아요. 중국사 첫 통일을 만들었던 그 진나라를 깨부수고, 황후, 여기서 나오는 황후는 전국시대부터 아주 유명했던 가문이에요. 초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 자체도 유명했던 나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장군가에 있었던 아주 뿌리 깊은 귀족이었다고, 이 황후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이런 거죠. 이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지. 유방은 미천한 자, 진의 2세 황제는 하늘이 내린 자, 황후랑 같이 없앴고, 황후는 전통적인 초나라의 귀족, 그리고 미천한 자가 이들을 무너뜨리면서 만든 게 한나라예요. 그러니까 한나라 자체가 보면은 전통성이 없잖아. 한나라도 전통성이 없고 유방을 떠받치는 지지 기반 자체도 전통성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잖아요. 건달인데 뭐. 그리고 무엇보다 항고조인 유방이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진나라가 법가를 받아들였어요. 나라의 운영의 지배가 체계, 국가의 체계로 가져간 거예요. 국가가 운영되는 시스템인 거지, 법을 가지고. 근데 이걸 유방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면서 뭘 했냐면 약법산장이라 그래요. 사람을 죽이면 사형하고, 다치게 한 자는 처벌하고, 물건을 훔친다를 처벌한다. 딱 요거 세 가지로만 딱 정리해버렸거든. 진나라가 세웠던 국가 체계인 법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없애버린 거야. 그리고 딱 세 가지로 이제 통일을 시킨 거야. 어쩌다 보니 중국을 통일을 하기는 했는데,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정당성이 없고 국가의 운영체제인 법은 무너뜨려 놨고 힘은 있는데 국가가 운영될 만한 지배적인 제도나 어떤 문화들이 없는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진나라는 힘이 있었지만 이대를 못 넘겼고, 그 진을 무너뜨렸던 초의 폐왕 역시 힘은 있는데 자신들이 무너뜨려 놨잖아요. 아까 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무언가가 그 안에서 갑자기 딱 튀어나온 거야. 그때 돌파구가 된 것이 정신, 인의,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그걸 본으로 하는 유학을 정치체계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당시 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정신의 세계를 가져오면서 사회제도를 변화시키는 진보적인 변화를 이루어낸 거죠. 이게 이제 유방이 세운 한나라인 개념인 거고. 근데 유방 자체는 유학과 유학자들을 되게 싫어했대요. 고지식하다고. 그런데 어쨌든 국가의 운영체제로서, 그러니까 지배체제로 유학자들이 내민 손을 같이 잡는 거죠. 그러면서 법가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하는 진나라에서는 한 마을에 범죄자가 생기면 국가에서 법으로 이를 제어했는데, 육아를 받아들인 한나라에서는 인간이 아닌 자, 도리를 벗어난 자, 마을에서 범죄자가 되어 제어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유교적인 측면에서 잘 생각해보면 이 유방이나 유방을 받들고 있던 당시의 그 지배 세력들은 가장 유학의 도리에 맞지 않는 집단들이었어요. 유방이 건달이잖아요. 백성이고 건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신부터가 이미 그래 했고, 하늘의 자식, 하늘의 대리인이라고 했던 천자라고 했던 이세 형제를 죽이고, 진나라가 세운 그런 전통들을 무너뜨리고, 그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전통들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전통이 있던 실질적인 귀족 출신 성분이 분명히 좋은 그 귀족 초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들이 된 거니까 얼마나 전통성이 없어요. 그런 집단이었던 유방과 한나라가 유교를 국가의 본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전통성을 이제 막 확보해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인의,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아는 유학자들이 위선이 시작되는 거죠. 그들의 위선이 이제 가장 정통성이 없을 만한 왕을 받들어 모시는 유학자들이 이제 거기에 전통성을 달아주는 거죠. 춘추 전국 시대의 지부의 문화는 지배 권력에서는 육아의 정신,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피지배 민중에게는 도가의 생활이 저변에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지배 계급에는 육아의 정신이, 사람들의 생활에는 도가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는 인의, 도리, 인간의 도리를 말하는 학문으로서의 그 지배 계급이 공부해 나가는 거고, 도가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그 도리를 능가하는 초월적인 천의 힘, 하늘의 힘, 영험함, 그런 민간 신앙 쪽으로 발전해 나가죠. 이것들이 합치되는 거예요. 그걸 정권의 핵심 세력인 유가에서, 당시에 이제 한나라 때 이제 유가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 받아들이면서 권력과 영합하고 이 인의를 넘어서는 천의 뜻을 가진 도가와 합치하면서 권력을 다져나가요. 이게 유교식 사고에서의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켜야 하는 인의를 무시해 가면서 400여 년 이어와서 이제 후한 말기의 삼국시 시대가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삼국지 시대라는 건 가장 정통성이 부족했던 고조 유방이, 그러니까 시정잡배였던 고종 유방이 당시의 지배 문화로 육아를 받아들이면서 하늘의 자식이로, 인간의 황제로, 유학과 유학자들이 우러러보고 지탱해야 되는 체제의 황제가 되었던 그 과정이 저 한나라의 400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